라인 10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초여름이라는 단어도 좀 무색하고요. 이제 여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서 조선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지금 구조조정의 바람을 굉장히 크게 타고 있는 업종이죠. 조선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이슈 그리고 주가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성기종 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말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딱 조선업, 해운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팀장님께서는 뭐 조선업체들 거제나 울산 이런 데를 자주 가실 테니까 경영자들 또 이 직원들의 생각은 어떻든가요? 이런 구조조정 이슈를 또 언론이나 뭐 방송, 신문에서 연일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지네요. 네, 저도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향후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수주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주가 급감을 하면서 향후 먹거리에 대해서 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향후 먹거리가 없다면 당연히 직원들을 뭐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당장 어떤 피해 의식은 느끼지는 않겠지만 주변에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라져간 뭐 동료들이나 다른 직원들을 볼 때는 뭐 자기 본인도 멀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가질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아픔을 같이 공유를 할까 아니면 뭐 저쪽을 자르고 나는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선택적인 어떤 고민도 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존권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참 마음들이 참 힘드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일견에서는 사실은 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막 이게 뭐 생존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냥 두면 혹 대우조선해양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너무 이제 국민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정책적인 이런 그 논란거리도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군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 잔고가 현재 기준으로 약 1.5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년 그 내년도까지는 먹고 살 만한 물량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금년 상반기를 지나는 동안에 수주가 거의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주가 없었어요. 한 뭐 10척도 안 되는 배를 수주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하반기를 가더라도 내년까지도 장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일어날 일을 최소한 몇 개월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후에 일을 지금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주식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게 저나 이제 팀장님이 또 해야 될 일이라서 주식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6개월 혹은 1년 이후에 그 걱정스러운 업황 때문에 현재 조선주 주가가 이렇게 힘든 국면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올 들어서요. 우리가 세간에서 혹은 언론상에서 걱정하는 이 조선업의 구조조정 문제라는 이런 거에 반하면 주가는 오히려 좀 반등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업체마다 약간 다른 모양새를 띠고는 있습니다만은 올 들어서 이 조선업 주가의 흐름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작년 연말 정도께죠. 연말께에 그리고 연초에 1월달, 2월달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전 세계의 어떤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한 30% 이상 하락을 했지만 특히 금년 초에 들어서 급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2월달, 3월달 접어들면서 다시 급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조선주들이 또한 조선주뿐만 아니라 산업재 관련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는 인식과 그리고 쇼커버 물량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살아날 수 있는 회사들 그런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뭐 업체별로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각각 연초 대비해가지고 약 한 70% 주가가 오르고 지금은 약 한 15%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나 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약 한 30배, 40% 정도 올랐다가 반 정도 올랐죠. 네. 그러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뭐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지금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황이 어렵지만 주가는 반등을 했어요. 예, 그 말은 지금 향후에 벌어질 일, 즉 조선산업은 그 언젠가는 살아난다는 관점과 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조선사들 이 누구냐를 이제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선사들한테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네. 측면으로 갈 거라 생각을 들고 지난 상반기에도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조선사 중심으로 먼저 주가가 올랐다는 생각입니다. 네. 역시나 조선사들 보면 실적도 1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렇죠.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을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과거에 쌓아왔던 불확실성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 그만큼 리레이팅이 생긴 게 금년 상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생존입니다. 예, 향후에 생존을 누가 생존할 것이며 네. 누가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질 것인가.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산업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주가도 좀 강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고 네. 하반기에는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뭐 그 하반기로 넘어가서 잘 버텨만 내고 물론 다 같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중에 몇 개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이게 업종 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드려야 될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논의들도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 산업발전 단계에서 이 조선업이라는 게 네. 이런 이 업황에 따라서 지금 안 좋은 업황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요것만 버텨내면 다시 예전의 네네.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발전 단계에 보면 이 조선업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이렇게 흘려보내야 될 업종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급 논리입니다. 예. 예, 경쟁을 떠나서 일단 수급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5년도부터 2007, 8년까지였던 그때 당시에 조선업황이 이제 호황을 누렸을 때 그렇죠. 그때 발주났던 선박들이 대부분 공급 과잉으로 지금 네. 넘어온 거죠. 예. 세계 경제 성장이 뭐 무한정 성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고성장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침체가 오게 되면 과거에 생산됐던 배들은 전부 공급 과잉이 돼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세계 경제 성장이 이제 발길을 또 이제 경제 성장이 다시 또 고성장으로 가게 되면 그게 그림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런데 지난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6, 7년 동안에 지금 세계 물동량은 자꾸 줄어들었어요. 네. 대신에 선박 인도량도 줄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내년 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동량이 한 3% 중반 정도 보고 네. 있거든요. 물동량 예. 증가율이. 그러면 저기 상선 인도량 같은 경우도 3.5% 정도 됩니다. 증가율인가요? 예, 그러면 증가율로 보게 되면요. 예, 비슷하네요. 예, 선봉량 증가율이 3.5%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업황이 안 좋게 되면, 세계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선박들의 해체가 늘어납니다. 아하. 예, 그래서 해체가 뭐 작년까지 지난 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2% 이상 증가를 해왔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만큼은 해소가 되는 거죠, 공급 과잉이. 따라서 올해도 약 한 2.5% 정도의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될 겁니다. 예. 따라서 제 생각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평균치를 간다고 가정을 하면 예. 내년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수급이 타이트해집니다. 타이트해진다. 예,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버리는 예. 거죠. 그러면 2018년부터는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경제 논리로 보면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우리를 예.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 10년, 20년을 놓고 보게 되면 예. 물론 짧은 5년을 놓고 봐도 작년을 놓고 봐도 그렇지만은 중국이 한국을 쫓아오기에는 아직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선종별로 어떤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요. 특히 고가 선종, 예,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네. 뭐 가스선, LNG나 LPG선, 그리고 초대형 탱크선 같은 경우까지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중국을 앞서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격 저가 경쟁만 가지고 한국을 따라잡고 세계를 휘잡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을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일본도 과거에 세계 시장을 55%, 60%까지 점유를 하던 그랬죠. 국가가 예. 침체기를 겪으면서
물량을 확 줄여버렸죠. 그리고 설비 증설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점유율이 20% 아래로 놀았지만은 작년에 엔저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 경제 효과로 인해서 그렇죠. 20% 초반까지 올라왔어요. 점유율이. 그러면 중국이 한 30% 초반, 한국이 30%, 중국이 20%, 일본이 약 20% 초반 정도의 수준을 누린다면 일본이 과거에 투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기술로 먹고 사는 거죠. 따라서 지금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 정도는 한국이 뭐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수다. 그리고 고가 선종 같은 경우는 한국이 거의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척 만들 때 중국은 약 10척 정도 만들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만들어 온 국가가 더 훨씬 더 낫기 때문에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조선업을 걱정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그 이미지 때문에요. 수주 절벽이다. 뭐 6개월 동안 수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척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대우 조선해양도 한 척이 있습니다만 뭐 해외 계열사에서 가지고 온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대동소이하니까 야 이런 수주 절벽 상태가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혹은 그 이상 계속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나는 그런 두려움. 그러면 도크가 비고 도크가 비어 있는 조선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그런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아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형 조선 3사의 주가 흐름도 물론 기술적으로 반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장기 흐름으로 보면 초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두려움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권하고 싶으십니까? 참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당장 경기를 제가 100% 전망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주들이 배가 쌀 때 발주를 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또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굳이 빨리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조선사들 구조조정은 빨라집니다. 조선사들이 지금 2009년 이후에 뭐 전 세계 조선사의 약 한 70% 정도가 사라졌어요. 70% 조선사가 조선사 숫자로 따지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생산 캐파 기준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밖에 줄지는 않았거든요. 즉 중소형사는 다 죽어 들어갔는데 대형사들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고민은 이 대형사들의 구조조정이 고민입니다. 캐파는 증설해놓고 여전히 캐파가 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뭐 캐파를 30, 40% 그러니까 확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회사들끼리 합치든지 또는 정부가 나서서 산업 재편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향들이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 캐파가 줄어드는 상황이 가게 되면 뭐 장기 침체로 접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배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필요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또는 원자재 가격 대비 배값이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조선 산업은 굉장히 투기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7년째 이쪽 산업을 보고 있는데요. 뭐 물론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봐도 그렇고 약 한 3년에서 짧게는 3년에서 약 길게는 5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 기간까지 과거의 상승 기간과 침체 기간 한 사이클로 봤을 때 내년도까지 가게 되면 약 4년째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평균 사이클이죠. 평균 사이클이죠. 더 길어지면 5년까지 갈 수는 있지만은 3년 정도, 4년 정도 사이클이면 어느 정도 반등 시점이 오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황 이제 구조조정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반등하는 신호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발주를 낼 쪽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수주를 받을 회사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향후에 발주를 낼 때 선가가 회복이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글쎄, 성기정 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구조조정기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은 그 업체들은 그 다음에 오는 호황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직원들도 좋았잖아요. IMF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마음 약하신 분들은 그냥 사표 내고 나가서 진짜 실업을 시달리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분들은 그 다음에 뭐 성과급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조선업은 끝난 거야. 이런 그 시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군요. 이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기술력이 한 10년 정도는 앞서가고 있다라는 전제가 맞다면요, 그죠? 뭐 장기적으로 큰 파도가 올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파도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잔파도는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이클을 만드는 거고, 2009년이라는 시기도 겪었고. 자,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캐파를 우리 대형 조선 3사가 공이 한 30%씩 낮추는 방법도 있고 네. 그게 힘들다면 세 회사를 두 회사나 혹은 뭐 어떤 네. 형태든지 네. 인수합병 통해서 통폐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부가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외부 컨설팅을 맡겨서 뭐 한다는 얘기들도 들리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정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네. 왜냐하면 아직 조선사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요. 네. 당장 죽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 간다 그러면 향후에 하반기에도 수주가 뭐 계속 침체기로 접어들고 조선사들이 정말 현금이 없으면 못 살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정부가 나서주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 99년도 우리 그때 산업합리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탄생한 기업이 카이라는 항공우주라는 회사가 탄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입김이 작용을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조선 쪽에서도 아마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몇 개월 후나 또는 뭐 한 6개월 정도 후가 전에는 아마 정부의 개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때는 아마 산업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방금 하신 질문이. 그래서 제가 오늘 리포트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여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해양 플랜트 부분들을 분할하는 겁니다. 분할을 해서 하나를 합쳐진 거죠. 해양 플랜트 전문 회사로. 전문 회사로 하나 떼놓고요. 그다음에 상선 부분을 또 합치는 거죠. 그럼 두 개 회사 두 개로 다 나눠진 거죠. 그렇지만은 상선 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과 경쟁하는 두 개 회사로 바뀐 거고 해양 플랜트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두 개 회사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네. 경쟁이 좀 회사나 이 인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도 세계는 그대로면서 경쟁은 두 개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출자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 좀 끌어들여 가지고 부담을 줄이면서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경쟁사는 두 개로 줄어들고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조조정기에도 보니까 미쓰비시 조선인가요? 거기하고 이마바리 조선하고 MI 조선을 만들어서 LNG 전용 회사를 만들고 맞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의 전례가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성규종 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도 우리 정책하는 분들이 좀 잘 들으시고 또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해 주셨으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경쟁은 완화시키는 자체적으로 그런 구조조정 방안이 그래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그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카이 같은 해양 쪽에서의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쪽은 또 떼내서 별도 회사를 만들기 이런 안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조금 더 다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좀 작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야는 작기 때문에 항공우주처럼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뭐 해외 수출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이게 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인력을 상시 유지해야 되는 부담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선업황 또 탐방을 하시면서 느낀 그 현지의 분위기 또 주가 또 구조조정의 방안 제시까지 해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지금 조선업에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으시고 역발상으로 이렇게 힘들다는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또 만약에 사신다면 어떤 회사로 집중하는 게 좋은지도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황은 최악이 될 것 같은데요. 주가는 오를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조조정이 좀 더 빨라질 그림이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살아남을 회사는 제 생각에는 살아남는다기보다는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에 치중해 있는 두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림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당연히 수혜를 보는 회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그대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네. 그다음 위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실적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예. 글로벌리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가장 경쟁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도 가장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혜를 받는 회사가 아닐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도 같은 맥락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좀 한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뭐 두 회사만 놓고 이야기를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 계속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따지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지금 생각이 당장 듭니다.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왜냐하면 없다. 정부가 벌써 이제 총선 이후에 한마디 던졌죠. 네. 예, 그러면서 대신에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한 2, 3개월 후에 다시 보자 그러고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조선사들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조선사들이 자구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보고 또 후에 다 다른 결정을 내릴 거거든요. 네. 예, 그때쯤 가서 매입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와 시황 간의 변동 없고요. 또 추천 종목에 대한 변동도 없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투자 네. 결정하시지 말고 정부의 구조조정안 또 업계 대응 이런 것들을 봐가시면서 그렇죠. 하반기 초입이나 중반기에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되겠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미래에셋 대우의 성기종 조선업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불안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데요. 20여 년간 업종을 담당해온 성기종 팀장 의견은요. 조선업 경기는 과거에도 한 5년 정도의 사이클을 두고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당장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 조선업에 대한 너무 회의적인 시각을 지금은 좀 경계해야 되겠다. 물론 선별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한테